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오늘도 주주님들 수익 나는 정보 제가 먼저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 영상 원전 섹터 투자자라면 절대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다들 아시죠? 5월 15일에 미국 연준 의장이 파월에서 케빈 워시로 교체됩니다. 이 불확실성 하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만 코스피에서 무려 20조 가까이 팔아버렸어요. 삼성, SK, 대형주 가릴 것 없이 다 빠졌었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약 4%가량 빠졌는데요. 근데 주주님들, 저는 오늘 이 하락이 걱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타이밍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사업,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발이랑 항공엔진 시장 진출이라는 두 가지 성장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시면 오늘 4%대 하락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 지금 이번 주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5월 15일에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새로운 의장 케빈 워시, 어떤 사람이냐면요. 금리 인하의 소극적인 매파 성향이죠. 금리가 상승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은행에만 돈 넣어도 5%, 6%씩 이자를 준다면 굳이 머리 아프게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머무를 이유가 줄어듭니다. 거대 자금을 굴리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전한 채권이나 예금으로 돈을 옮기면서 매도세가 강해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취임하면 하려는 게 있죠. 지금까지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미리 힌트를 줬었거든요. 이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케빈 워시가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뭘 할지 미리 말 안 하겠다는 거죠. 시장 입장에선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불확실성이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대형주를 먼저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주만 해도 20조 가까운 물량이 쏟아졌어요.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펀더멘털이 튼튼한 주식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스터빈과 항공엔진 기술이 같다. 그게 왜 중요하냐? 둘째, AI 데이터 센터가 가스터빈 수주를 끝없이 눌리는 구조. 셋째, 항공시장에 진출하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나?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두산에너빌리티 상한가까지 함께 간다는 의미로 댓글에 두산 화이팅 부탁드리고요. 주주님들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가스터빈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공기를 빨아들이고 연료를 태워서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 회전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인데요. 그런데 항공기 엔진도 마찬가지죠.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태워서 그 폭발력으로 추력을 만듭니다.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압축기, 연소기, 터빈, 이 세 가지가 가스터빈에도 있고 항공 엔진에도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요, 비행기 엔진은 하늘을 날기 위한 가스터빈이고 발전용 가스터빈은 땅에 고정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항공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가 같습니다. 실제로 가스터빈의 기원 자체가 항공 엔진 기술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제트기 엔진 기술을 발전소에 응용한 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발전용 가스터빈을 세계에서 딱 5번째로 자체 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서요. 2014년에 개발 시작해서 10년 동안 1조 원 넘게 투자해 2019년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380메가와트짜리 초대형 터빈을요. 380메가와트가 얼마짜리냐면요,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돌릴 수 있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2024년에 공식 선언을 해요.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이걸 추가했습니다. 항공기 엔진 제작, 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 정비 판매 서비스업, 정관에 박아 넣은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항공 엔진 개발팀을 신설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과 손잡고 KF-21 전투기에 탑재될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정부가 직접 발주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념 설계도 수행하고 있죠. 항공 엔진 내부는 최고 1500도가 넘는 초고열 환경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1680도를 견디는 냉각 코팅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1500도 견디는 기술이 필요한 곳에 1680도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죠. 자,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가스터빈과 항공 엔진 기술이 같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그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내용이 사실 오늘의 핵심인데요. 왜 가스터빈 수주가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챗 GPT 써보셨죠?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AI들 써보셨으면 이 AI들이 동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가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고요. 서버가 수만 대씩 쌓여있는 거대한 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서버들이 전기를 얼마나 먹냐면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분석에 따르면 지금 미국 전체 전력의 8%를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2.5배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나? 태양광이요, 풍력이요, 날씨 영향도 있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공급량엔 충분치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1초도 꺼지면 안 되죠. 그래서 24시간 끊김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천연가스나 LPG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가스터빈은요. 탄소를 완전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석탄 화력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무엇보다 빠르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지금 당장 AI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여기서 결과를 내고 있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 빅테크의 가스터빈 12기 계약, 올해 3월에 7기를 추가로 수주했는데 이게 약 1조 2천억짜리입니다.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XAI로 추정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만 수주받은 게 이게 지난해 전체 수주량의 38%입니다. 3달 만에 지난해 1년치의 3분의 1을 따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만 아는 사람들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스터빈을 팔면 끝이 아니죠. 가스터빈 하나를 납품하면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유지보수 계약이 따라오는데 이걸 LTSA라고 합니다. 장기 서비스 계약인데요. 이게 기기 판매 가격의 약 3배 수준이에요. 1조 2천억짜리 계약 하나 따내면 앞으로 30년 동안 3조가 넘는 서비스 매출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기 팔고 끝이 아니라 한 번 납품하면 30년짜리 고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목표가 있죠. 가스터빈 누적 수주 100기. 원래는 2030년이 목표였는데 그 시점을 4년 앞당겼습니다. AI 전력 수요가 워낙 빠르게 터지다 보니까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거죠. 올해 가스터빈 연간 목표 달성률 1분기에만 63% 달성했다고 공시됐어요. 자, 두 번째 재료 말씀드렸는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가스터빈 수요를 구조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고 저희 두에빌은 이미 그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 근데 주주님들 잠깐만요. 지금 이 내용 들으시면서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왜 주가는 매번 빠지고 있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에요. 내일부터 미중 정상회담도 잡혀 있고요. 옵션 만기까지 이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지금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제 영상 못 보시고 당장 오늘까지 대응 못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 시장 흐름 한번 짚고 갈게요. 이번 주에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었냐? 크게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AI, 반도체 섹터가 이번 주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 SK 중심으로 자금이 몰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포착됐죠. 두 번째는 초반에 말씀드린 5월 15일 연준 의장 교체죠. 새 의장 케빈 워시가 취임하면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진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기업 입장에서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고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보다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 하이닉스 빼고는 거의 다 이번 주 내내 빠졌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흐름에서 같이 눌린 거고요.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드릴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저희 두에빌 상승 추세 아직 안 꺾였습니다. 2월 63,500원 저점에서 올라온 큰 흐름 자체는 살아있단 거예요. 지금 빠지는 건 그 큰 그림 안에서의 단기적 눌림이고요. 분봉으로 보시면 이번 주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라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일봉 추세로는 지금 이 구간이 오히려 매수를 고민할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또 한 번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하는 거 제가 절대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공포에 팔고 빠져나가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일봉 추세는 살아있고 지금은 그 안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다음 주 저점 반등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한 자리라는 거죠. 근데 주주님들 아무리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출근하시랴, 육아하시랴, 사업하시랴 하루 종일 주식창 붙잡고 계시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장중에 딱 그 타이밍 놓치면 이미 흘러내린 다음에 차트 열어보시게 되고요. 저도 5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랑 똑같이 혼자 있었습니다. 실시간 변동성이 강하면 혼자 매매하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 저는 몸으로 느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시청자분들은 그 상황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지금 영상 시청해주신 두에빌 주주님들께만 제가 직접 챙겨드리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010-7636-7846으로 제 휴대폰으로 두산 이렇게 단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장 내일 장 변동성 대응부터 다음 주 저점 매수 타이밍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금전 요구 일체 없고
이상한 사이트 가입 권유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돈 안 받는다고 했는데 금전 요구한다는 거짓말은 못 치고요. 100% 무료예요. 근데 저도 당연히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힘든 순간에 손 뻗었을 때 잡아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결국 결과를 바꾼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도 문자 주신 분들 중에 누락된 분들 좀 계셨을 것 같은데 혹시 문자 보내셨는데 답장을 못 받으셨다면 두산 한 번만 다시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저장해 드릴게요. 5월 15일 금요일 이후 다음 주 저점 타이밍까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뒀으니까 여러분들께선 제 연락만 편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실 때 바로 문자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시간 지나면 문자가 쌓이다 보니까 제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다른 원전주랑 비교해서 요즘 움직임이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 알아요. 근데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접을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주식 진심으로 알려주는 사람 한 명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7636-7846으로 두산 단 두 글자 5초만 시간 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대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정보 받아보시고 관망해 보시고 얘 말이 맞다 싶으면 그때 영상 좋아요나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두해빌 주주님들께만 드리는 영상이니까 필요하신 분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
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입니다. 항공 엔진 시장 얼마짜리 시장인지 아시나요? 약 159조 원의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장을 잡겠다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F414 엔진 생산 경험이 있죠.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설계 원천 기술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10년간 발전용 가스터빈을 자체 설계해온 노하우, 이걸 항공 엔진에 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 중인 게 뭐냐면요. 터보제트, 터보팬, 터보제너레이터, 이 세 가지예요. 터보팬은 민항기에 들어가는 엔진이고요. 터보제트는 전투기나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항공 엔진이 성공하면 국내 방산 무인기, UAM, 드론 시장까지 납품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보면요. 가스터빈, 항공 엔진, 로켓 엔진은 사실 다 같은 원리죠.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태워서 추력을 만드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항공 엔진 기술을 확보하면 우주 발사체 부품 시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주주님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전 주기기, 가스터빈, 수소터빈, 항공 엔진, 우주 부품까지 하나의 뿌리 기술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구조죠. 원전 트리거 하나 터지면 이 가지들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겁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오늘 두에빌 12만 500원, 600원에서 마감했는데요. 52주 신고가가 13만 9,200원이죠. 5월 7일에 찍었던 고점에서 오늘 약 14% 내려온 건데 전체 흐름으로 보면 올해 2월에 6만 3,500원 저점을 찍었었죠. 거기서 지금까지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매도는 그 상승분의 차익 실현 물량과 5월 15일 의장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매도한 거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 보시면요. 5일선, 21선 위에서 달려오다가 이번 주 조정으로 잠깐 이탈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60일선, 120일선보다 아직 훨씬 아래에 있죠. 장기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수급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일부 매도는 있었는데 개인이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이번 주 누적으로 보면 완전히 팔고 빠진 게 아니죠. 이번 조정이 단기 불확실성에 따른 차익 실현이지 본질적인 방향 전환이 아니라는 근거예요. 자, 오늘 핵심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스터빈과 항공 엔진은 같은 기술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는 10년 1조 원을 투자해서 자체 개발한 기술로 지금 KF-21 전투기 엔진 개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가스터빈 수주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미국 빅테크에 이미 12기를 수주했고 한 번 납품하면 30년짜리 서비스 계약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셋째, 지금 외국인 20조 매도로 빠진 주가는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단기 불확실성 차익 실현입니다. 대미투자 2호 원전, 체코 본계약, 이 트리거들 아직 살아있습니다. 트리거 터지는 그날 오 선생이 가장 먼저 옆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셨다면 시간 조금 더 내셔서 뒤에 말씀드린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